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시설에서부터 교육, 의료 등 사회생활의 전반적 실상을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했다. 수도와 식용수에 대한 질문의 A씨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간을 맞춰서 물이 공급된다며 현지 수도 형편을 상세히 설명했다. 내가 사는 동은 하루 2번, 아침 7시, 저녁 5시에 물이 공급되는데 수압이 낮아서 3층 이상은 길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A씨는 그렇게 공급되는 물로는 부족해서 항상 물을 아껴 써야 한다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배관이 낡거나 물포가 좋지 않아서 2019년에 비해 물 공급이 확실히 적어져서 문제가 많아요. 전기 사정은 더욱 심각해요. 지금은 물이 없어서 하루 한두 시간 정도로 제한적이고 하루 종일 전기가 오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요. 전력 공급의 60% 이상을 수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갈수기에는 전력 사정이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협조자가 소식을 전한 3월은 갈수기여서 전기 사정이 더 안 좋은 듯하다. 공업선과 주민선을 확실히 구분해서 주민선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공업선은 그런대로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공업선은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위한 전기 공급 전용선이고 주민선은 일반 가정용인데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선 공급을 거의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협조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협조자는 가정용 조명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태양광 전지 패널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A씨는 계속해서 전기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난방 비용도 더 올랐다고 평가했다. 난방 비용은 더 올랐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전기도 좀 와서 히터 같은 것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화목이나 석탄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해 가격이 올랐다고 협조자는 설명했다. 화장실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어요. 최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들은 야외 공동 변소를 현대화한다고 국산 타일도 깔고 하는데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니 인분을 퇴비로 쓰려고 계속 채워놨다가 실어가는 식으로 만들어서 냄새도 역하고 여전히 불편한 구조예요. 새로 만드는 화장실도 여전히 채웠다가 퍼내는 과거의 푸세식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통 북한의 아파트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만 최근 물이 넉넉지 않은 사정으로 사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간혹 개인의 경우에는 집 화장실에 변기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습관돼서 바뀌길 바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평양의 아파트 경우에는 화장실을 현대화하려면 물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수압을 높이는 펌프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설치한다고 들었어요. 김정은은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지 못한 자책에 눈물을 흘리며 인민생활 개선을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협조자의 조사로 미루어 북한 주민들의 기초 생활 인프라 형편은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탈북민 김씨의 증언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장을 보러 갔을 때 지인들로부터 국경 봉쇄가 시작되니 약을 사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튿날 약을 사러 갔더니 약국이 닫혀 있었고 약국이 약을 팔면 역적이라고 했다고 들었다. 그 다음 날인 13일에는 독감을 막기 위한 방침이 우리 지역의 인민만 기업소 강연 등을 통해 내려와서 마스크를 2개씩 착용해야 했다. 또 군과 군 사이, 리와 리 사이도 못 넘어가는 봉쇄가 석 달간 이어졌다. 조선중앙TV에서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코로나 기간 국가가 우리 지역의 장사도 통제에 물품의 유통이 막혔고 식량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 정부는 개인이 식량을 팔면 역적이라며 엄중히 처벌했다. 개인이 장에서 식량을 팔지 못하게 통제하니 식량을 사려고 헤매는 사람이 많았고 어쩌다 몰래 식량을 팔면 부르는 게 값이었다. 이러니 식량값이 폭등하게 되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개인의 식량을 빼앗아 가기도 했다. 2019년 11월 어느 날엔 우리 집에 15명 정도가 들이닥쳤다. 당시 어머니 혼자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를 밀치고 집안에 들어와 1톤가량의 벼를 빼앗아 차에 싣고 달아났다. 수색영장도 없이 모자라는 군량미를 충당한다며 가택수색을 벌인 것이다. 2020년 가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보안원이 가택수색을 하러 집안에 들어왔고 내가 내 돈으로 사들인 곡식인데 왜 뺐냐고 하자 보안원은 또다시 이 땅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내가 밟고 서 있는 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마저도 다 당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영상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황해남도 네 다른 지역 출신 한 남성과의 대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양? 양파리? 바다 낀대나요, 여기도? 다 깼는데 네. 그게 해안경비대 있잖아요. 해안경비대 간단하잖아요. 야, 한 집에서는 지금 제일 말이에요. 제일 예.
그래서 막 했지. 개를 잡아들여 왔다. 야, 그라 이제 안 살릴 때 아마 총으로 쏘한 것 같아. 어, 총으로 꽝 하고 쏘니까 맞고 똘똘똘똘 이렇게 그러더니 질질질질 개 미친 게 끌고 가듯이 끌고 가더라고. 내가 그때 보고 이야 끔찍하고.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와서 길잡이에서 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다리가 맞았다. 예, 다리 이젠 그놈들도 말하는지 이런 교양단계는 끝났다. 교양단계는 끝났으니까 그저 무자비하게서 그저 우에서 그저 하라는 대로 그저 가차없이 그저 쏴가지고 경내에 들어서게 되면 무조건 발사하는 그거다 말이에요. 그 작업반도 굶는 사람들 아바에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영상 속 남성은 바다에서 개를 잡아오는 주민을 해안경비대가 가차없이 총으로 쏜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북한 정부와 군의 무도함을 폭로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지난해 4월 황해도의 어느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도 찍혀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장사를 하러 다른 지역에 갔다가 길가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는데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배가 고파 하루 넘게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김 씨는 이어 식량이 부족해지고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강력범죄가 늘어났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2012년쯤부터 약 7년간 공개 처형이 없었는데 2019년부터 다시 공개 처형을 하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공개 처형의 수가 많아졌다. 이때부터 최근 3년간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공개 처형하는 것을 봤다. 점차 사형수의 수도 많아져 어떤 때는 한 번에 9명에서 11명씩 총살할 때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군당 선전부 방송원이 사형 현장에서 누가 무슨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는지 설명하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총살 장면을 보게 된다. 지난해 3월까지 총살 장면을 계속 본 군당 선전부 방송원이 여러 번 총에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형수의 모습을 보고 구토를 하고 까무러친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 내가 목격한 공개 처형의 90%는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들어가 식량이나 돈을 훔치려다 칼로 찌른 경우나 지나가는 자전거에 식량을 훔치려다 사람을 죽게 한 경우와 같은 강력범죄였다. 내가 목격한 공개 처형의 나머지 10%는 한국, 미국, 일본의 콘텐츠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2020년 10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생겨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거나 외국 노래를 듣다가 적발되면 10년까지 교화소에 갈 수 있었고 유포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었다. 나는 2022년 7월 26일에 이 법에 따라 공개 총살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는데 남조선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고 친구들에게 유포했다는 죄명으로 22살 먹은 애를 공개 총살했다. 공개 처형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북한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통제와 착취를 겪으며 자신과 가족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김규리 씨도 참석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여동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했던 김 씨의 동생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런던의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장애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이면 대학 진학이나 노동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안에서만 생활합니다. 다음은 장애를 지니며 살아온 탈북 여성 증언입니다. 1970년대 초 북한 해산에서 태어난 이 씨는 생후 9개월 만에 소아마비에 걸려 두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 한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남편 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넌 뒤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18년 7월 한국으로 들어왔다. 스스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한 이 씨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서 휠체어를 본 적이 없었다. 왕복 1시간 걸리는 길을 어머니에 업힌 채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떠올렸다. 그는 학급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북한에선 장애인이 대학에 갈 수 없다고 해 고등중학교만 졸업하고 진학을 못했다면서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일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 후 집에 갇혀 지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장애에 대한 시각은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라며 대부분 장애인을 불구라고 부르고 더 모욕적인 말로 비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나라가 휠체어를 주는 건 군 복무 중 다쳐 2급 장애를 가진 경우로만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장애를 가지면 사회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저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없고 장애인의 존재를 숨기는 사회 풍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국가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은 적이 없고 맹인농아학교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상류층 자제만 다닐 수 있다며 방송에 시각장애인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나와서 우수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보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진학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체념하고 독학으로 미싱을 배워 재봉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다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도 했다. 그러던 중 집에 도둑이 들었고 남편과 함께 돈을 되찾으려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해 어깨뼈가 부러졌다고 이 씨는 말했다. 금전 피해를 복구할 길이 없고 어깨까지 탈이 나자 차라리 북한을 떠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씨는 한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단체에 취업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을 하며 새 삶을 즐기고 있다면서 북한의 장애인은 그 아무도 모르게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을 국제사회가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 후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됐다가 구금시설에서 각종 고문을 비롯해 온갖 고초를 겪고 다시 북한을 빠져나온 지명의 씨도 증언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심각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경범죄자도 빈번히 공개 처형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대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는 본보기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공개 처형이 횡행하고 그 판단도 재판 없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죄 등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만 집행되던 사형이 지난 10여 년간은 경범죄자에게도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이 경미한 죄까지 단속하겠다는 포고문을 붙이고 이를 어긴 사람을 각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도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처형하고 있으며 그 횟수가 주에 한두 건은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포고문이 나오면 소를 훔쳐 죽여도 처형 대상이 된다. 공개 처형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 치안기관과 연결된 정보원이 갑절로 늘었고 주민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작성 횟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된 단속 대상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한국, 미국, 일본과 정보를 교환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정치범은 비공개로 처형되는 경우가 많고 음식을 받지 못해 사실상 굶어 죽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의 내부 통제 강화 배경으로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습니다. 김정일과 달리 그의 아들인 김정은은 집권 전까지 신뢰할 만한 측근을 확보할 시간이 없었고 김정은이 제1교포 출신 친모를 둔 탓에 정통성이 약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끝으로 이 탈북민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염두에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해 사람을 함부로 처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